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같이 우리 공부를 했던 수진 선생님이에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오늘은 1차 방정식의 뜻과 풀이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 준비되셨죠? 되셨어요? 그래서 과제물 앞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오늘도 필기구 준비해 주시고요. 재현이랑 현준이랑 준비됐나? 예준이는? 다 준비되셨죠? 우리 수빈이랑 유림이도 색깔펜 준비되셨죠? 오늘 중요한 사항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빛 반짝반짝! 자, 첫 번째, 오늘 1차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 보시면 저는 여기에 있는 식을 먼저 볼게요. 설명 보기 전에 식을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있으면 무슨 변?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 통틀어서 양변.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좌변에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진짜 재밌는 거예요.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1이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잘 들으세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플러스 1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일단 이렇게 등호 건너편으로 항을 바꿔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용어는 이항입니다. 좀 크게 써드릴게요.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왜 가능한 건가 싶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 혹시 기억나실까요? 등식의 성질에서 배웠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나왔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뭐를 바꿔서요? 아까 뭘 바꿔서 이동했죠? 그렇죠.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a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직 왜 그런지 설명을 아직 안 해줬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등식의 성질 중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어땠나요? 성립했었죠.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데 좌변에만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나요? 양변에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공평하게. 그래서 x-1 플러스 1, 마이플 1 없어지죠. 그리고 3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에는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우변에는 플러스 1이 생기게 되는 거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요, 등호 반대편으로 이사를 보낸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 보내는 겁니다. 대신 어떻게 이사를 보낸다고요? 그렇죠. 부호를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호를 바꿔서 등호 다른 편으로 보낸다. 이항입니다. 그래서 참고 여기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뭘까요? 1차 식은 0꼴이 되어야 하고요. 1차 식은 0꼴이 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계속 1차 방정식 얘기를 했었죠. 드디어 1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1차 식은 0꼴이 되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지수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면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냐에 따라서 그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타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죠. a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x에 대한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0이 되면 어떻겠어요? x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로 x-2는 0 어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맞네요. 3x 플러스 5는 0도 맞죠?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은 0 개수가 분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x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 우리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드디어 이제 1차 방정식을 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1차 방정식을 풀어봤었어요. 무엇을 이용했었죠? 첫 번째, 대입을 이용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구했었죠. 이번에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누구를 포함하는 좌변으로 보낼까요? 네, 눈치채신 분. x라는 미지수 또는 미지수 x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미지수 x를 포함하는 좌변으로. 그리고 누구는 우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각각 이항을 해줍니다. 두 번째,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꼴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였죠?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양변을 x에 뭐로 나눠줄까요? 예를 들어서 3x였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x죠? 그러면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수꼴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수꼴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이 순서를 배웠는데요. 바로 예제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3x-1은 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는 좌변으로 그리고 누구는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플러스였는데 이항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이항하여 플러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ax는 b꼴로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x죠. 양변을 누구로 나눕니까? x의 개수인 2로 나눠주면 x가 3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1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이항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 설명이 있어서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개념 설명 옆에 빈 부분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한 해라는 건 뭐냐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인데요. 어디에서? x에 대한 방정식 누구에서요? ax는 b에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해가 무수히 많고 또는 해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요. ax는 b꼴에서 a는 0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0이 되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0 곱하기 x가 0이 된다면 우리는 x값에 어떤 수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해를 정할 수가 없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이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해가 없을까요? 자, A가 0이에요. 그런데 B가 0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0 곱하기 x가 어떠한 숫자 상수 k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0에다 곱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불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없다,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잘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 A와 B의 조건에 대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 방법을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복잡한 1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는 경우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뭘 풀어요? 괄호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 괄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제를 바로 보실게요. 2 곱하기 x 플러스 1 괄호가 있죠. 그럼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전개를 해주셔서 괄호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이 2x 플러스 2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풀어주세요. 두 번째, 개수에 뭐가 있는 경우? 소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개수에 소수가 있다면 친구들이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소수를 없애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적절하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점 한 자리다. 1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아래 두 자리다.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뭐로 바꾼다? 정수로 바꾼다.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제 0.7x-3은 0.5. 항에서 지금 소수점 아래 한 자리만 존재하죠. 그러면 양변에 누굴 곱하면 될까요? 우리 대답 제일 크게 한 친구 누구죠? 민수인가? 은우? 너무 잘했어요. 자,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7x-30은 5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자, 주의에다가 별표 3개. 별표 3개.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할 때예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요. 그런데 정수인 형태의 항이 있죠. 정수인 항이 있으면 친구들이 깜빡하고 곱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수가 정수인 항에도 반드시 공평하게 곱해주셔야 합니다. 항마다 모두 곱해주셔야 돼요. 세 번째, 개수에 누가 있는 경우? 분수가 있는 경우.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양변에 뭐에 뭐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뭐에 뭘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해가지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양변에 분모에 5글자. 너무 잘해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시는 겁니다. 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를 곱해요. 그런데 왜 공배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일까요? 사실은 공배수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 계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가장 작은 공배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큰 수를 곱해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래.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세요. 예제 2분의 1x 플러스 2는 3분의 1x다. 그러면 분모에 2와 3이 있습니다. 2와 3의 최소 공배수 누구죠? 6이죠. 양변에 6을 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사항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정수인 항에도 반드시 6을 곱해주셔야 하고요.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더 적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적어주세요. 주의.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시계 계산이에요. 시계 계산을 할 때 등호가 없는 식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식을 간단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등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수가 있는 식, 예를 들어서 3분의 1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요. 등호가 없죠. 이건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 마음대로 3분의 1을 없애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내 마음대로 3을 곱해서 x 플러스 9예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어때요? 3분의 1x 플러스 3과 x 플러스 9는 엄연히 다른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의 정리 또는 식의 계산을 할 때 등호가 없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곱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식을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좀 쉬운 식을 예로 들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 두 글자. 누가 맞춰줄 거야? 누가 맞춰줄까? 두 글자입니다. 초성 퀴즈. 뭘까요? 뭐지? 맞춘 친구 있는 것 같은데요? 통분입니다. 통분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호가 있을 때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등호가 없는 경우에는 통분을 통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요 이제 도식화되어 있는 이 식들을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항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까 쌤이 이항은 뭐와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그쵸? 이사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항 건너편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은 7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좌변에 있는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고 싶어요. 자, 포인트 뭐였어요, 여러분? 부호가 어떻게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 그러면 7 뒤에 오는 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3이 우변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이 된다. 두 번째, 4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x라는 식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그렇죠. 플러스 x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 반대편으로 건너가면서 부호를 바꿔서 이사 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개념 두 번째입니다. 1차 방정식인 것과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요. 자, AX는 0꼴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3x-2는 0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1차식은 0꼴로 준비가 됐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차 방정식은 0이다. 이것은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1차 방정식이다. 두 번째,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는데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끼리 계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2는 0이다. x 어디로 갔죠? x에 대한 1차식이 0꼴이 아니죠.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다. 1차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1차식은 0꼴로 정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개념 세 번째. 그렇다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자, 우리 오늘 푸는 방법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3x-4는 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x항은 좌변으로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항끼리 계산해서 뭘 해주냐? AX는 B꼴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2x는 1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x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네요.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무슨 꼴로 나타냅니까? 맞습니다. x는 수꼴로 나타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아까 복잡한 1차 방정식의 계산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괄호가 있으면 뭐부터 풀어야 돼요? 그렇죠. 괄호부터 풀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괄호 풀기. 그 다음에 우리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정리를 해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었죠? 두 글자. 맞습니다. 이항하기. 이항하기.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맞습니다. AX는 B꼴로 나타내기. 나타내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들어갔어야 되죠? 뭐 들어가야 되나요? A가 0이 아니다.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x값이죠. 그럼 마지막에는 x는 수꼴로 나타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과정에 의해서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개념을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동료항끼리 계산해주죠. 그 다음에
3x는 좌변으로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ax는 b꼴로 정리해준다고 했었죠.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x 마이너스 3x 2x 6 더하기 2는 8.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x,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x는 4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쉽게 풀 수가 있죠. 다섯 번째 개념입니다. 개수의 소수가 있을 때요. 아까 우리는 적당하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1차 방정식은 풀어낼 수 있다고 했었죠. 개수의 소수가 있다. 다 소수점 한 자리네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양변에 10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 다음에 ax는 b꼴로 정리를 해보면 3x는 15라는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x는 5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소수가 있어도 개수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소수점 한 자리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랑 두 자리가 섞여 있으면 어떨까요? 네,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많은 항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자리, 즉 100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시죠? 여섯 번째입니다. 개수에 분수가 있으면 우리 아까 연습했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어디에? 양변에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양변에 2와 3에 뭘 곱한다고요? 너무 잘하시네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ax는 b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만 좀 해주면 3x는 1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번에 양변을 3으로 나눌 건데요. 여기서 또 친구들이 10을 3으로 나눈다고? 뭐가 나오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분수 알잖아요. 분수꼴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10이 3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우리 친구들이 2x는 4라는 식이 있으면 너무 1초 만에 x는 2예요 라고 말하는데 3x가 10이다. x는? 이러면 애들이 버퍼링이 약간 와요. 하지만 우리는 분수를 알기 때문에 양변을 누구로 나눠라? 3으로 나눠서 분모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3분의 10이다. 그래서 분수인 개수가 있더라도 절대 병 느낄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3분의 2x가 1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x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겠어요? x의 개수인 3분의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분수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누기 분수 뭐로 바꿉니까? 그렇죠.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신다고 생각해도 좋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도 2분의 3을 곱해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x의 개수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2랑 10이랑 약분해서 5, 3,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분수라고 하더라도 양변에 개수를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식까지 푸는 방법을 다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요. 아까 배웠던 개념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항입니다. 이항에 대해서 우리가 밑줄 친 항을 바르게 이항한 것을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2x 플러스 8의 밑줄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요 플러스 8만 이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만. 친구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밑줄 친 것만 이항하면 되는데 막 풀어서 막 x를 구하는 친구도 있고 막 다른 것도 막 이항하는 친구가 있어요. 밑줄 친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8을 우변으로 이항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두 번째,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고요. x를 좌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마이너스 3이 우변으로 오면 어떻게 될게요? 플러스 맞게 됐네요.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돼야 됩니다. 와, 이항 잘했네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보내면 플러스 8 맞고요. 2x를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플러스 11을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12 되어야 되는데 벌써 틀렸네요. 그 다음에 2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는 맞네요. 5번 2를 우변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틀렸죠. 그리고 6x를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x가 맞네요. 그래서 밑줄 진항을 바르게 이항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차 방정식의 뜻에 대한 문제인데요. 1차 방정식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x는 3x 플러스 2 어때요? x에 대한 1차식 맞죠?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2는 x 이거 여러분 몇 차예요? 2차죠? 다음 식의 차수는요.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그 식의 차수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식은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여러분 2차 방정식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2차 방정식은요. 3학년 때 배웁니다. 이게 또 얼마나 재밌게요? 여러분 3학년 때까지 이거 어떻게 기다리죠? 너무 재밌는데요? 네, 2차 방정식은 3학년 때 배울 겁니다. 탈락! 3번 자, 괄호가 있으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눈대중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풀어보셔야 돼요. 분배 3x 마이너스 3 좌변 우변이 똑같네요. 0은 0,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4번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자, 그러면 또 스포 부등식은 언제 배울까? 이거 1차 부등식이거든요.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배울 거예요. 2차 방정식 3학년 1학기 1차 부등식 2학년 1학기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커밍 순입니다. 5번 분배해줍니다. 분배 2x제곱 마이너스 2x 어라? 여기에도 2차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2차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차 방정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 2x제곱이 있는데 우변에도 2x제곱이라는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과 우변에 2x제곱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차가 될 수 없다. 또는 1차 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동료학끼리 계산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여러분 식에서 뭐가 보이나요? 두 글자? 그렇죠. 괄호가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괄호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법칙을 써서요? 그쵸.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 분배 12-15x는 x. 자,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잔악계당? 마주심.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괄호 안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좌변으로 x항을 이항해주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이항하면 원래 마이너스 15x가 있었고 플러스 2x가 됩니다. 그리고 x는 왜 안 갔어? 한 번에 갈게요. x 마이너스 2x 계산해서 한 번에 갈게요. 마이너스 x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좌변에서 1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15x 플러스 x 마이너스 14x는 마시12 마14 양변을 x의 개수인 마14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개수가 소수인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수점 아래 한 자리입니다. 그럼 누굴 곱할까요? 그쵸, 1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한 칸 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인항이 없으니까 딱히 실수를 할 포인트는 없네요. 자, 그러면 정리. 4x는 분배해보겠습니다. 3x 플러스 15 마이너스 18이다. 그럼 여기서 3x만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되겠죠? 4x 빼기 3x는 x값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15 빼기 18은 마이너스 3이다.
개수가 소수인 방정식도 이처럼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개수가 분수인 방정식입니다. 분모에 뭐를 곱하기로 했죠? 그쵸.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할 겁니다. 5와 3의 최소 공배수는 누구죠? 아, 너무 잘했어요. 15죠. 그럼 양변에 15를 곱할 텐데요.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보이네요. 뭘까요? 그쵸. 여기에서 요 마이너스 2 조심하셔야 되겠죠. 15를 곱하면 5가 없어지면서 여기 누가 남아요? 3이 남죠. 괄호 생략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풀이 과정 잘 써주세요. 요즘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우리가 수행평가가 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풀이 과정을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부분 점수가 많이 깎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15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30. 15를 곱하면 5가 남죠. 그럼 5 곱하기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사용해서 정리해줄게요. 9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6은 5x 마이너스 20. 5x 좌변으로 불러올게요. 9x 빼기 5x니까 4x. 마이너스 36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36. 16이 됩니다. 따라서 x는 양변을 4로 나눠주면 4라는 값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끝판왕이 나왔어요. 자, 개수에 분수도 있고요. 소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죠?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3분의 1을 소수로 바꾸는 것보다 뭐가 편하겠어요? 그렇죠. 0.5를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0.5는 10분의 5잖아요. 저는 약분해서 2분의 1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양변에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줄게요. 그럼 3과 약분해서 2가 남고요. 곱하기 x-1. 플러스 1에도 까먹지 말고 6을 곱해줍니다. 2분의 1에는 6을 곱하면 3이 남죠. 곱하기 x 플러스 3. 그 다음 분배 법칙 2x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3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요. 지금은 좌변으로 x를 몰고 우변으로 삼성을 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렇게 2x를 좌변으로 보내도 x가 나오죠. 그럴 때는 9를 좌변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5로 계산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좌변으로 보낼게요. 2x 빼기 3x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x값 구하시는 거 아니고 양변 마이너스 나눠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비례식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 비례식 배웠는데요. 비례식 배울 때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되냐? 비례식의 성질인데요. 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모의 곱은 모의 곱과 같다. 맞춰볼 친구 누가 있을까? 누가 맞춰볼까? 자, 모두 다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수학을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영친구들. 자, 답은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내항은요, 안내자를 써서 안에 있는 항들을 말합니다. 외항은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에 있는 항을 말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곱해서 데리고 와볼게요. 6x-18은 4x-8이다. 4x 좌변으로 보내면 6x 빼기 4x는 2x다. 마이너스 18 플러스 18은 10이다.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면 x는 5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해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해가 우리 보통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직접 해를 구했죠. 그런데 이번엔 해가 주어져 있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식을 봐주시면 누가 하나 더 있네요. A 값이 있죠. 그래서 해가 주어진 대신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A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 어땠습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죠. 그렇다면 이 해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참이 되기 위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x는 1 쏙 대입해주세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마마가 만나면 플러스 3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1을 쏙 대입해주시면 a만 남겠네요. 그러면 뭐가 돼요?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4a는 10이다. 동료한끼리 정리해주시고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왔을 때 다른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해를 방정식에 대입한 후에 그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다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정식의 해는 대입했을 때 그 식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두 1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식을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식에 x 이외의 미지수 보이나요? 없죠? 자, 두 번째 식 봐주세요. 보이네요. 여기 a라는 친구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두 번째 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식에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해를 구해준 다음에 아까 이전에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두 번째 식에 그 해를 대입해서 a라는 미지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풀어볼 텐데요. 괄호가 있네요. 분배 법칙 써주세요. 3x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5x다. 5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되니까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이항해서 플러스 4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다. 근데 여기서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분배 법칙 하면서 지금 실수한 거 없어요? 없죠. 한 번에 계산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분배 법칙 잘못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요 해를 이 식에다가 뭐 해주면 됩니까?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3.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의 2는 2라는 식이 나오죠. 그럼 분수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분수식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죠?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6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이 친구는 괄호가 있고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는 6이 10이다. 그러면 자리가 없어서 이쪽 올라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2는 마3, 마3, 마6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돼요. 18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해가 같다고 했어요. 미지수가 있는 식 말고 해를 구할 수 있는 식에서 먼저 해를 구해주신 다음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발전 문제입니다. 근데 또 친구들이 발전 문제가 딱 붙어있으면 어때요? 아, 이거 어려운가? 내가 못 푸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a 값을 구해라. 항상 이런 단서들이 중요해요. 해가 자연수, 그리고 자연수 a.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해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풀어줍니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2는 2x 마이너스 11이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x,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플러스 2a 마이너스 11이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게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11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단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해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어때요? 분수꼴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바꿔볼게요. 3분의 1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를 위에 분자에다가 분배를 해줬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분자에 있는 11 마이너스 2a라는 값이 3에 뭐가 돼야 될까요?
두 글자. 누가 맞춰볼까? 누가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맞출까요? 11-2a는 3의 뭐가 돼야 되냐? 배수가 돼야 됩니다. 배수가 되어야 3과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2a가 될 수 있는 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공간이 없어서 지우고 해볼게요. 11-2a가 자, 3의 배수 제일 작은 친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에서 8을 빼야 3이 되겠죠? 따라서 a라는 값은 4가 될 겁니다. 두 번째, 11-2a가 6이 된다면 그러면 2a라는 값은 5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a는 어떻습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5는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9라는 값을 가진다면요. 좀 아래다 쓸게요. 9라는 값을 가진다면요. 그러면 2a는 2라는 값을 가지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a 어때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런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누구예요? 1이죠.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3, 6, 9만 해봐도 a가 4 또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분의 5는 답으로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까 쌤이 필기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필기했었습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두 가지 뭐 있었죠?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다. 그걸 두 글자로? 맞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많을 가짜를 써서 무수히 많다. 두 번째, 해가 없다. 없다. 해를 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뭐였습니까? 불능이었습니다. 불능. 해가 없다.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등식을 보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자,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일단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분배 법칙 써서 a-1이 x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 괄호를 깨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그러면 a-1x 또 -1x.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x가 두 번을 빼는 거죠. a-2의 x는 3이다.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필기해줬던 꼴로 나왔죠.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0 곱하기 x가 숫자 꼴이 나오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a-2라는 값이 0이 되면 됩니다. 왜요? 0에 곱해서 3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따라서 a-가 0이므로 a는 2라는 값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부정과 불능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가질 때 해가 없고 해가 무수히 많은지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발전 문제라고 해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내가 1차 방정식 실제로 배우다가 너무 어렵다, 개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유형별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언제든지 영웅 아카데미 유튜브에 찾아와서 영상을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 있던데요? 약간 사자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조떼꾸알 아시죠? 이거 약간 학생들이 이거 욕하지 말라고 하던데, 자, 조떼꾸알, 자,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뭐예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프로 유튜버 같네요. 자, 여러분 조떼꾸알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영상을 보시고 자유롭게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좋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 풀다가 모르시면 질문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선생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문제 꼭 마스터하자.
자, 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수학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의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웅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노력해서 수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긴 명절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신나게 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나고요. 학원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안녕.